이 친구 우리랑 느낌이 잘 맞는데? 이 친구 괜찮은데 뽑을까?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네, 요즘 수시 면접 때문에 일은 굉장히 바쁘잖아요. 네, 저희가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취업 면접 때문에 정말 정신이 없었잖아요. 이번에는 수시 면접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너무 중요한 기회다 보니까 저희 선생님들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갔어요. 그런데 수시 면접 때문에 학원 꼭 다녀야 돼요? 스스로를 좀 객관화를 시켜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만약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고 조리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학원의 도움이 크게 필요 없을 수가 있습니다. 친구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좀 도움을 받아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한 명이 면접관 역할을 하고 또 수험생 역할을 하면서 연습을 하는 것만으로도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내 생각을 조리 있게 전달하는 것이 힘들다. 또 면접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긴장되고 너무 떨린다. 어떻게 답변을 구성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매우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이죠. 네, 그럼 수시 면접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음,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수험생분들이 이 면접의 평가 요소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면접관이 면접장에 들어가는 목표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친구가 우리 학교, 우리 학과에 적합한 인재인가, 우리 학과에 들어와서 공부를 잘 해낼 수 있을까, 이거 알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면접관이 이 감으로 뽑을 수가 없겠죠. 이 친구 우리랑 느낌이 잘 맞는데? 이 친구 괜찮은데 뽑을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엄연한 객관적인 평가 요소가 있거든요. 그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학교마다 이 평가 요소가 무엇인지 공지를 해놨습니다. 조금씩 상이하긴 하지만 공통적인 맥락이 있거든요. 총 4가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총 4가지는 인성, 그리고 자기 주도성, 전공 잠재력, 발전 가능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인성은요. 이 친구가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했는가, 또 학교 생활하면서 성실뿐만이 아니라 나눔, 배려, 협력의 가치를 잘 실천했는가를 보고요. 두 번째, 자기 주도성은 고등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가,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가를 봅니다. 또 전공 잠재력 같은 경우에는 자기 탐색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또 지원 학과에 적합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발전 가능성은 다양한 여건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했는가, 성취하는 모습이 있었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답변 준비할 때 신경 써야 하는 점 뭐가 있을까요? 네, 면접은 목적이 확실한 설득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짧은 시간 동안 면접관을 설득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이 학교, 이 학과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같은 경험이라고 하더라도 이 경험을 어떠한 방법으로 프레임화하느냐에 따라서 내 경험이 다르게 비춰질 수가 있어요. 가령 면접관이 나의 발전 가능성을 알기 위해서 학교 생활 동안 힘든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어떤 친구는 내가 특정 과목의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마음 힘들었다. 굉장히 그 점수가 노력에 비해서 점수가 나오지 않았다. 이런 점 때문에 감정적인 소모가 심했다라고 등등등 자신의 상황을 굉장히 길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면접관 입장에서는 어떤 요소에서 점수를 줘야 될지 몰라요. 그렇다면 점수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렇게 답변을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가령 수학 점수가 안 나왔다라고 한다면 수학 점수가 낮아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 상황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가령 수학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원인을 파악하려고 했다. 그랬더니 기본적인 개념이 잘 잡혀 있지 않았다. 따라서 하루에 얼마 정도 시간을 분배를 했고 어떤 노력을 했다. 이렇게 구체화해서 보여준다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생기부 자소서 질문은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까요? 서류 기반 면접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와 자소서를 온전히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거기에 면접의 재료가 다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강 아는 것은 모르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모르는 것과 같아요. 가령 생계부에 가탐토 경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면접관은 이 가탐토가 무엇인가, 본인이 여기서 어떤 주제로 토론을 했나, 그리고 토론에 나오는 그 주요 개념이 무엇인가, 또 본인이 여기서 한 역할은 무엇인가, 그 가운데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이렇게 꼬리 질문이 계속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 친구들이 내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면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친구들이 그렇진 않겠죠. 그리고 오래전의 경험이라고 한다면 말로 풀어내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기부 그리고 자소서를 면밀히 파악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내가 말로써 표현할 수 있는지를 좀 꼼꼼히 점검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면접에 낯선 친구들도 많을 텐데요. 면접 스피치 특징이 뭘까요? 네, 면접 스피치는 결국 내 생각을 정확하고 조리 있게 전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혹 면접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뭔가 언변이 굉장히 화려해야 되는 게 아닐까? 굉장히 나를 표현하는 뭔가 화려한 수식 어구를 활용해야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면접은 말하기 자랑 대회가 아니에요. 내 생각을 어떻게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펼쳐나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면접관은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 전에 내가 생각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생각을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쯤 기출문제를 뽑아서 면접 답변을 정리하고 있을 텐데요. 여러 질문들을 한번 자문해 보세요. 우선 내가 준비한 답변이 한 번에 쉽게 이해가 되는가? 또 생각이 섞이지 않고 명료한가?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타당하고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제시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문해 보면서 답변을 보강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수시 면접을 앞둔 우리 친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아마도 지금쯤 마음 졸이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면접관 분들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나의 자녀, 나의 자식과 같은 아이들을 면접장에서 대면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정말로 우리 지원자들을 응원하고 격려한다는 사실을 좀 인식하면 좋겠어요. 면접관 분들이 이 친구를 곤란에 빠뜨려야지, 굉장히 곤혹스러운 질문을 해봐야지, 뭔가 함정 질문을 해봐야지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거든요. 마음속으로는 우리 수험생분이 정말 잘 대답했으면 좋겠다, 자신이 준비한 내용을 잘 정리해서 이야기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한 만큼 내가 준비한 거 다 전달하고 나와야지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이 귀한 시간 좀 소중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